입학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역할 말씀드릴게요. 다 좋은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노출 줄이고 뭐 책 읽고 도서관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리내어 책 읽기거든요. 사실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소리내어 이제 뭔가 책을 읽으라고 하면 띄어 읽기에 미숙하거나 본인이 정확하게 눈으로 인지한 글자를 입 밖으로 내는 이것도 자기가 눈과 입과 협업 능력이거든요. 눈으로 인지한 걸 자기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학습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고학년 때서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소리내어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아이가 떠듬떠듬이라도 그림책의 한쪽이라도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게 해주시면 저절로 띄어 읽기가 돼요. 처음에는 그 띄어 읽기를 맞춰서 읽지 못할 거예요. 한 글자씩 읽거나 낱글자씩 읽겠죠. 그리고 아직 글자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글자만 읽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감이 없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에 조금 익숙해지면 띄어 읽기가 가능한 시간이 오고요. 띄어 읽기가 가능하면 아이들이 쓸 때 띄어 쓰기까지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책을 읽을 때 책을 많이 읽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뭐 하루에 한쪽이라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학교에서 사실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학급 활동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돌아가면서 읽기 시키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예화가 많고 예시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뭔가 자신 있게 읽는 친구와 그 읽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작은 습관 하나만 들이면 학교 생활에서 불편한 걸 하나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책의 글자 인지가 안 되는 친구들, 글자를 못 읽는 친구들은 어머니께서 한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듣고 그거를 말할 수 있게. 듣고 말하거나 읽고 말하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입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이랑 1대1로 얘기하는 것과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가 조금씩 물리적인 거리를 멀리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좀 크게 조절할 수 있게 그런 연습도 저는 학교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하여 듣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모듬 활동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우리 일모듬 이야기 나눠보고 선생님한테 모듬 생각 얘기해 주세요 하면 네 명의 친구가 다 얘기만 해요. 듣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네 명이 다 자기 얘기만 막 쏟아내거든요. 사실 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친구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내 말로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친구가 뭔가 얘기한 걸 내가 똑같이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들은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한 걸 내 어휘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내 입으로 정리할 수 있게 이게 요약까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키워드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학교에서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고 친구들의 생각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듣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책 읽고 듣는 습관 많이 길러주시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대화 나누실 때 부모님의 얘기하시고 나서 엄마 생각은 어떤지 열림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래서 열림이 입을 통해서 자녀 입을 통해서 부모님의 생각 얘기했던 거 잘 얘기가 들었는지 집중해서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자녀 말에 뭐 제가 아까 긍정적인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제 학급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아주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자잘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키워드가 미안해, 괜찮아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내 지우개를 가져가서 뭐 썼어요 선생님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가져간 친구한테 미안해
그러면 그 친구는 괜찮아 이런 말 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이런 말을 못하는 친구가 가끔 가다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서는 막 눈이 막 떨리면서 자기가 한 게 잘못했다는 게 막 느껴져요. 제 몸,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차마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을 자기가 안 해봤던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자기가 뭔가 굉장히 불리할 것 같고 이게 되게 자기가 잘못한 말인 것 같고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 잘못한 사람이 하는 말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 100%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친구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지만 내가 먼저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에서 정말 뭐 이치에 맞춰서 막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워낙 그거를 담임선생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 열림이가 배려를 잘하고 친구를 많이 도와주는 친구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학급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멋진 행동이고 사과를 먼저 할 줄 알고 친구의 사과를 받아줄 줄 아는 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친구 맺기에서 그 제가 폭력 얘기를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아까 제가 뭐 바른 인성 얘기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형 인성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구를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인성교육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 도덕 시간에 무슨 성실, 정직 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실, 정직 뭐 이런 것처럼 자기 개인적인 덕목도 물론 바탕이 돼야 되지만 우리 나의 기본적인 인성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공동체형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선이라든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지녀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 친구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는 친구가 굉장히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폭력은 학기 초에 뭐 경계교육하면서 학급 선생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실 텐데 폭력과 장난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선생님 저 장난인데 열림이가 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장난이지만 상대방의 장난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건 바로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구랑 뭔가 즐거운 활동을 할 때 친구도 장난이고 친구도 즐거운지를 항상 어, 확인하는 게 좋고 친구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사실 1학년 친구들 중에서 발생하는 폭력들 심각한 폭력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친구가 화장실 칸에 들어와서 내가 변 보는 걸 봤어요에서부터 뭐 친구가 저를 못생겼다고 놀렸어요에서부터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제가 아까 자녀하고 대화 많이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놀릴 수도 있고 그런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잘못됐던 걸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 친구 놀리는 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래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그걸 파악하고 알려주고 그게 잘못된다는 걸 계속 인지시키고 사과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조금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 아이들이 급식 시간이 이제 보통 학교에서 40분에서 50분 사이가 되는데 급식을 먹고 나면 그다음 놀이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 아까 중간 놀이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놀이를 좀 했겠지만 중간 놀이 없는 학교는 그 점심 시간만 기다려요. 물론 밥도 맛있겠지만 그 밥 먹고 나서 이후에 그 한 20분 되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조금 신경 쓰이는 친구들이 밥을 늦게 먹는 친구들. 왜냐하면 1학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실에서 급식 지도를 하는데 급식을 이제 빨리 먹는 친구들은 다 먹고 이제 차를 타고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 먼저 올라갈 수 없어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인솔해서 내려오시고 급식 지도 다 하시고 다 먹었으면 확인하고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교실로.
혹시나 아이들 혼자 교실에 올라가서 사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1, 2학년 친구들은 먼저 올려보내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늦게 먹는 친구들, 이제 친구들이 쳐다봐요, 걔만. 우리 열림이가 언제 먹나 이렇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늦게 먹는 친구들 자체도 그게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일찍 먹은 친구들은 뭐 디저트를 한 번 더 먹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을 좀 지루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데 늦게 먹는 친구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친구들 급식 시간에 맞춰서 집중해서 먹을 수 있게. 늦게 먹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먹는 게 즐겁지 않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게 더 즐겁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실 뭐 천천히 먹어야 되거나 이런 자기의 좀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미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거에 100%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